네, 안녕하세요. 미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소니캐스트의 코드리스 신작 디램 W1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우선 소니캐스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2017년에 디락이라는 첫 제품을 시작으로 후속작인 디락 MK2 및 디락 플러스 MK2 제품을 통해 가성비 저가 유선 이어폰으로 크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9년 6월에는 디램 HT1이라는 코드리스 제품을 처음 내놓으면서 앞으로 코드리스 제품은 디램이라는 명칭이 붙겠구나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BSK에서 유선 이어폰인 디램 E3를 공개하면서 디램이라는 이름이 코드리스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 별도의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소니캐스트 이어폰들의 오랜 팬이자 유저로서 제품들에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성비 측면에서 따라올 수 없는 제품들이었지만 디락 플러스 MK2에서는 이압으로 불편했고 디램 HT1에서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 문제가 있었고 디램 E3에서는 음의 분리도 및 선명도가 아쉬웠습니다. 디램 카사 제품은 위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한 가장 완성도 있는 제품이었으나 6만원대라는 높은 가격대는 선뜻 제 지갑을 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도중 코드리스 후속작인 W1이 출시하면서 또 한 번 속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출시 직전 및 출시 직후에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들에 대한 출발점은 디램 E3에 대한 리뷰 이벤트였습니다. 디램 E3의 리뷰 이벤트를 통해 디램 W1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소니캐스트의 공식 블로그 채널이 아닌 리뷰 당첨자들에게 개별 메일로 전달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이 인터넷에 풀리면서 1월 8일 W1이 출시된다는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시일이 가까워지는 와중에도 리뷰 당첨자들은 W1을 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메일로 안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출시 이틀 전인 1월 6일에 출시 연기에 대한 안내 메일이 갔고 그 내용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풀리게 되었죠. 이 부분에서 리뷰 당첨자들 뿐만 아니라 이벤트는 당첨되지 못하였지만 1월 8일에 바로 제품을 구매하려던 팬들까지도 팬심이 날아가 버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중요 사항들을 블로그나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식 출시일은 실제로 발표한 적도 없고 리뷰 당첨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일 안내를 했던 내용이므로 블로그에 공지를 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만 1월 8일 출시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싹 다 무시한 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케팅을 떠나서 고객 관리에 대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월 말이라는 애매모호한 출시 예정일을 기다리던 와중에 1월 29일 수요일 오전에 리뷰 당첨자들에게 메일이 갔습니다. 29일 오후 4시 당첨자들에게 제품을 발송할 예정이며 오후 9시에 제품 공식 출시 및 판매 링크가 게시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해당 내용을 이어폰 카페를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9시 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판매 페이지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스펙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용된 칩셋이나 코덱에 대한 어떠한 명시도 없었던 거죠. 이에 대한 문의와 불만이 상당하게 올라오게 되었고 1월 30일 새벽에 W1이 품절된 이후 소니캐스트의 공식 답변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칩셋은 규정상 알려줄 수 없고 코덱은 기존 설명회에서는 SBC, AAC 지원 예정이었으나 AAC는 여러 문제로 인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기업이지만 이런 고객 서비스는 너무하지 않나 싶더군요. 최소한의 필수 정보는 판매 페이지에 미리 기재를 해놔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소니캐스트에 대한 불만은 이 정도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디램 W에 대해 리뷰해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입니다. 소니캐스트는 QCY와 협력하여 제품을 만드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QCY의 디자인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착용감이나 디자인 등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도 QCY 디자인으로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뷰 당첨자들은 W1의 디자인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출시 당일인 1월 29일에 엠바고가 풀려서 사실상 의미 없는 엠바고 해제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QCY T4라는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저는 QCY T4를 실물을 보진 못했지만 사진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슷하고요. 기존의 디램 HT1부터 QCY와 협업하고 있으니 디자인을 완전히 다르게 하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T1과 비교했을 때는 끝부분의 두께는 비슷하지만 노즐 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형태입니다. 케이스는 상당히 작습니다. T1을 들고 다닐 때 정말 가볍고 작다고 생각했는데 W1은 이보다 더 작습니다. 배터리도 부족한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충전 포트는 마이크로 오핀을 택했는데요. 원가를 감안했을 때 이해가 됩니다. 원래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몇천 원 더 주고 C타입을 달았어도 살 텐데 왜 안 달았냐라고 태클을 거시는데 제품의 판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C타입을 달면 최소 2,000원에서 3,000~4,000원 비싸진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39,800원이라는 판매가에서
42,800원이 될 테고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는 순간 판매량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불만인 소비자는 구매를 안 하면 그만이고요. 그러면 소니캐스트에서 자체적인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엔 C타입을 넣을지 안 넣을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질입니다. 사실 코드리스 이어폰은 디자인과 음질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요약하자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소니캐스트의 말을 따오면 블루투스 코덱이 음질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무선 이어폰 최종 음질은 이어폰 유닛 성능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앰프, DSP, 코덱 등이 차지합니다. 라고 합니다만 제가 들어본 W1은 코덱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제품입니다. SBC 코덱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음질일지는 모르나 AAC와 비교했을 때 매우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또한 해상도가 높고 음의 분리도가 훌륭하지만 공간감이 매우 좁습니다. 여러 악기들의 소리를 동시에 정확하게 세밀하게 들려주며 어느 음역대든지 과한 느낌이 없습니다. 기존 디램 HT1은 헤드폰 하만 타겟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보컬 또는 메인 악기가 굉장히 멀리서 들렸지만 W1은 이어폰 하만 타겟에 맞춰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가깝게 음상이 맺힙니다. 하지만 음상이 가까워서 장점이 될 뻔했지만 W1의 좁은 공간감으로 인해 단점으로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일반 이어폰이 이 그림과 같이 이 정도의 공간감을 준다고 하면 W1은 이렇게 얼굴 가운데 상당히 좁은 곳으로 음을 쏘아줍니다. 테크 유튜버 중 한 명인 언더땡땡땡님의 표현처럼 직진으로 쏘는 느낌이 정확합니다. 음들이 날이 서 있고 굉장히 쏘는 느낌입니다. 크리스피하거나 치차름 같은 것이 아닌 날카로운 음색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소니캐스트의 설명대로 게이밍과 동영상 시청을 위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을 끈 상태에서 저장된 mp3 음원이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유저를 위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처럼 그런 기대를 하고 구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실망하실 겁니다. 오늘은 소니캐스트의 신제품 디램 W1을 리뷰해보았습니다. 기대도 많았고 실망도 큽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실망이 아닌 소니캐스트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실망이 말이죠. 비록 연역이 오래되지 않은 회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박사라는 전문가 타이틀과 하만 타겟 같은 특정 기술적 마케팅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라이프였습니다.